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리딩을 잘하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리딩을 잘하는 마인드셋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두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서 무슨 일을 하던 무슨 공부를 하던 이 마인드셋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인드셋이라는 게 시작할 때부터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여러분들한테 이 리딩을 풀이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시험에서든 하실 때 가지고 가셔야 하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리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take control 하고 계실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take control. 네, 이거는 내가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군인도 아니고 무슨 통제냐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상황에 내가 주도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보게 되면은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면 아무래도 기량이 제대로 못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준비한 내용 아니면은 공부한 내용이 제대로 튀어나오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내가 통제를 한다, 컨트롤을 한다 라는 마인드로 일단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갖춰야 하는 세 가지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넓게 보자입니다. 뭐라고요? 넓게 보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저는 이런 말을 가끔 듣거든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뭐 사실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금 내 가게만 보지 말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거에 이제 잘 적응하면서 가자라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전체 과목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이 한 문제만 이제 자꾸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이 시험 전체에 대한 성적은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죠? 리딩 지문을 읽어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 계속 꽂혀가지고 자꾸 거기에 맴돈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넓게 뻗쳐서 전체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겠죠. 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딩이라는 거는 대체로 어떤 긴 지문이 나옵니다. 이게 문단 단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 단위일 수도 있지만 크게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토익에서도 출제는 이제 문제 출제를 가지고 할 때는 문장 단위에서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출제 자체는 지문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하시면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문장 한 문장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100% 딱딱딱딱딱 이해를 하면서 가는 게 아니실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 불확실성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큰 불확실성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의 더 멘탈에 오히려 더 좋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거시적으로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이 상대 적군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도 1만 저쪽도 1만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장군이 싸울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상대방 군의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쟤는 뭐 그 존, 쟤는 뭐 케이트, 뭐 쟤는 뭐 셀리, 뭐 이런 식으로 이 군사들의 한 명 한 명 이름을 그리고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무기의 스펙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한 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해야 되면 오히려 더 이제 이 전쟁을 계획하고 하는데 전략을 세우고 하는데 더 힘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군대를 이제 이끄는 장군의 마인드는 뭐예요? 적군의 어떤 필수적인 부분들을 딱딱딱 나눠서 그것들을 가지고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봐야 이건 이렇게 대처하고 저건 저렇게 대처하는 약간 전체적인 플랜이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이 나오는 것이지, 이걸 진짜 뭐 상대방에 있는 군사 한 명 한 명의 이름, 뭐 장교 한 명 한 명의 이름, 뭐 부사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들 특기를 가지고 다 생각을 하면서 이 계획을 하면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모든 시험에서는 아니면 모든 어떤 리딩이라는 거에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더 쉽게 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어떤 하나를 좀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체로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주변의 다른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이 주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하나를 이해를 못했던 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풀리고 그리고 이해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저는 토플 선생님, 토플에서도 특히나 이제 적용이 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혹은 주변에 뭐 몇 개라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 원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 넓게 보자. 아시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것만 보자입니다. 뭐라고요? 필요한 것만 보자. 사실 이거는 시험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던 게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필요하지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시험에서 필요 없던 게 여기서는 너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이 필요한 것만 보자라는 거, 이제 저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이걸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것만 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요점만 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죠. 대체로 이제 TOEFL reading passage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제 항상 문장의 주절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의 주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전환어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박을 하거나 역접을 하는 but이나 however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열을 하는 also, second, furthermore, in addition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문맥을 뭐 이어주거나 아니면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뒤집어버리거나 하는 이런 전환어구들이 또 잘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강조하는 등의 형용사나 부사, 강조의 의미가 있는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좀 캐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는 뭐냐? 필요 없는 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첫 번째, 어떤 것의 특징을 설명을 너무 길게 한다든지, 그래서 특징의 어떤 요점만 짚어내서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데 특징이 막 이만큼씩 길어요. 원래 주어는 요만한데 이 뒤로 이제 이걸 설명해 놓는 형용사절이나 형용사구가 막 이만큼씩 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충 뭐 중요한 특징 하나만 짚어서 여기다 갖다 붙여주면 되는 것이지, 그 특징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면 또 어떤 빨간색이에요, 뭐 노란색이면 어떤 노란색이에요, 이런 것들까지 다 파악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빨간색인 게 중요한 거지, 뭐 이게 짙은 빨간색이요, 뭐 옅은 빨간색이요,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특징 같은 것도 이제 너무 구체적이면은 그냥 간단한 것만 짚어서 붙여주시면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나 대시 치고 내용 나오고 대시로 닫고, 이 대시 안에 있는 내용도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른 시험들에서는 안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 GRE 같은 경우는 괄호 안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 토플은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플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좀 2차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좀 살짝 빼놓고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예시가 또 나열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3개 이상 막 뭐 나오는데 다 모르는 단어야. 이런 것들이면은 좀 패스를 해줘도 됩니다. 이것들은 그냥 하나의 그 어떤 카테고리의 예시들이 그냥 구체적으로 더 나와 있는 거구나. 얘네가 그러면은 무슨 카테고리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뭐 따로 강의 촬영을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시면 네, 여기 아래 링크에 온라인 강의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자꾸 보려고 해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 뭐가 되냐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정답을 찾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정답을 찾는 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찾는 데 도움을 주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그 키워드를 주변으로 앞뒤로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실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냥 모든 지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드립다 읽는다? 이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완전한 이해를 하는 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합니다만, 확실하다라는 것과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삼켜서 그 중에서
속아내야 되는데 그 정답에서 그러니까 정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정답을 가지고 충족을 시켜주는 내용.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은 제일 확실하긴 합니다만, 이제 그러면은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가지고 범위를 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 읽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해를 예를 들어서 80까지 했으면은 뒤로 갈수록 더 이해력이 낮아지잖아요. 집중력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데 그 확률을 높이려면은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게 이제 키워드를 따라가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자연의 법칙 같은 거기도 한데요. 지문에서도 이제 그 키워드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 연관과 영향이 가장 크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이제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들이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사람, 뭐 가족분들이라든지 친구분들이라든지 직장 동료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지구 반대편에 사는 뭐 브라질 사람들 아니면은 뭐 저기 그 좀 덜 이제 멀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게 리딩 지문에서도 똑같이 리딩 내용에서도 똑같이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가장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는 찬스를 제일 많이 만들자입니다. 뭐라고요? 풀이를 할 수 있는 찬스를 많이 만들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A라는 대상에 대해서 디테일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A라는 대상에 대한 내용을 이 지문에서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지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A에 대한 디테일이 모두 수집이 될 때까지 그걸 읽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불필요하게 많은 걸 봐야 되고 그리고 집중력도 많이 약해지고 하거든요. 이 중에 어떤 게 이제 정답의 범위가 되어야 하는 건지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에 대해서 물어봤으면은 A에 대한 첫 번째 디테일이 잡혔다 하면 일단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디테일로 들어갔는데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디테일에서 안 잡혔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디테일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그걸로 들이받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뭐가 생길 때마다 한 번씩 쳐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굳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약간 이상한 데 가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이러면은 절대로 제대로 이걸 푸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정답의 찬스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승부의 찬스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빨리 문제풀이도 되고 실제로 더 정답률도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읽고 여기에서 맴도는 데만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시고 한번 뭐가 캐치가 됐다 싶으면 가지고 바로 그냥 들이받아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리딩을 잘하는 세 가지 마인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인 거는 실제로 진짜 이 앞에 자료를 놓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 온라인 강의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